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거북선. 그 뱃머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한 사람. 우리는 그 이름을 압니다. 이순신. 임진왜란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자동으로 그 얼굴이 떠오르지요. 풍전등화의 나라를 홀로 떠받친 영웅. 명량의 기적을 만든 장군. 노량의 바다에서 쓰러진 충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다. 참으로 익숙한 장면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 너머를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치 임진왜란이라는 7년의 전쟁이 한 사람의 어깨 위에서만 치러진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한 사람의 영웅만으로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그 환한 빛 뒤에 우리가 잊어버린 수많은 이름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가진 통념을 한번 들여다보지요. 임진왜란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순신이 바다에서 왜군을 막아 나라를 구한 전쟁으로 기억하십니다. 거북선과 한산도, 명량과 노량, 이 네 단어만으로 7년 전쟁의 전모를 다 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임진왜란은 한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또 송두리째 버텨낸 총력전이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조선은 거의 무방비였습니다. 한양은 보름여 만에 함락되었고 선조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또 북으로 피란해 마침내 명나라 국경에 닿은 위주까지 물러났습니다. 평양마저 적의 손에 떨어졌지요. 나라의 절반이 무너지는 데에 채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임금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일어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병이라 부릅니다. 경상도 위령에서 붉은 옷을 입고 적을 교란한 곽재우, 충청도 금산에서 700의 의사와 함께 끝까지 싸우다 쓰러진 조원, 호남에서 일어난 고경명, 함경도에서 적을 몰아낸 정문부, 그리고 절집을 나와 창을 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승병들. 이들은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였고 선비였고 승려였습니다. 나라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에 오히려 자신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일어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육지의 관군 역시 무너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진주성에서 김시민은 수만의 적을 막아냈고 행주산성에서 권율은 백성과 함께 일본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잊는 존재가 있습니다. 명나라의 원군입니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은 조선군과 함께 평양성을 되찾았지요.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세 나라가 맞붙은 국제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바다는 분명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산도에서 적의 수군을 격파해 일본이 서해로 올라가 보급선을 잇는 길을 끊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다 위의 승리조차 호남의 곡식과 군량, 백성의 손으로 만든 배와 화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이순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으로 압축해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마음의 이치와 권력의 이치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공동체는 본능적으로 하나의 구원자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집단의 실패보다 빛나는 영웅 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견디기 쉽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정치 또한 그 망각을 거들었습니다. 도성을 버리고 달아났던 조정으로서는 스스로 일어선 백성과 의병의 공을 정면으로 기리는 일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를 외로운 영웅으로 그리지만 정작 그가 남긴 난중일기를 펼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병든 어머니를 걱정하고 부하의 죽음에 잠 못 이루고 군량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이는 곧 나라가 없는 것이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바다의 승리가 호남의 땅과 사람들 위에 서 있음을 그 누구보다 그 자신이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웅은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떠받친 수많은 이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류성룡입니다. 전란이 끝난 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징비록입니다. 그 제목은 시경의 한 구절. 지난 일을 징계하여 뒷날의 근심을 삼간다는 뜻에서 따온 것입니다. 류성룡이 그 책을 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해 후대가 같은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는 한 사람의 영웅을 기리려 붓을 든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하려 붓을 들었습니다. 이 두 목소리는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라 그 영웅을 가능하게 한 또 그 비극을 불러온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망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정은 공신을 책봉했는데 임금을 모시고 피랑길을 따른 신하들이 후하게 대우받은 반면 정작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다는 비판이 오래도록 따라붙었습니다. 이순신 역시 한때 모함과 당쟁 속에 옥에 갇혀 모진 고초를 겪고 백위종군해야 했지요. 영웅을 만드는 것도, 영웅을 지우는 것도, 그리고 수많은 이름을 어둠 속에 묻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진 이들도 떠올려 봅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이 끝내 함락되었을 때 한 여인이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를 논계라 부릅니다. 사료와 후대의 기록이 뒤섞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분명합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의 싸움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400여 년 전이 이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함께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 한 사람의 영웅이라는 이야기는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구원자 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모든 공을 그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도 그에게 미루지요. 그러나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라를 지킨 것은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이름을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바다와 육지, 관군과 의병, 그리고 곡식을 떼고 화살을 깎은 백성들의 총합이었습니다. 영웅 한 사람만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곁에서 함께 버틴 무수한 이름들을 어둠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역사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회사의 성취를, 한 가정의 살림을, 한 사회의 진보를 단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일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둘째, 우리는 류성룡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징비록에 담으려 한 것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는가? 왜 경고를 흘려들었는가? 평화에 익숙해진 나라가 어떻게 방심 속에 무너지는가? 역사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가장 혹독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잊기를 좋아하기에 같은 실수를 거듭 되풀이하지요. 유비무환이라는 오래된 말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낡지 않은 이유입니다. 셋째, 기억한다는 것은 곧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영웅으로 세우는 일은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이순신을 존경한다면 그가 그토록 아꼈던 호남의 백성을, 그와 함께 노를 저은 격군을, 임금의 명령 없이도 일어선 의병을, 그리고 정직한 반성을 기록으로 남긴 류성룡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웅을 기리는 가장 깊은 방식은 그 영웅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 곁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동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떠받치는 손길들.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당부는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빛나는 한 사람의 이름 뒤에 가려진
그 모든 이름을 한 번쯤 헤아려 보라는 건 말이지요. 다시 처음의 그림으로 돌아가 봅니다. 파도를 가르는 거북선. 그 뱃머리에 선 한 사람. 그는 여전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뒤로 노를 젓는 수많은 손과 그 배를 띄운 바다와 그 바다를 지킨 땅과 백성을 함께 봅니다. 역사가 한 사람의 영웅으로 기억될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역사가 수많은 이름의 합으로 기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온은 과연 누구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묵묵한 어깨가 되어주고 있는가?